자, 안녕하세요. 테크 투자 하시는 분들. 오늘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3월 21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증시가 이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한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저희 미국 주식 시장을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먼저 보도록 해보면 엔비디아부터 봐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약간 하락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약간 하락했고, 역시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GTC가 최근에 개막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GT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보다도 유튜브에 GTC 요약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다가 GTC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이게 펀더멘털이 어디로 이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로보틱스와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로봇은 어떤 점이 다를까? 그 부분을 꼭 차이점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테슬라가 또 이제 5%가 오르면서 이제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24달러, 248달러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뭐 기대감, 그 다음에 허가까지 획득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것은 AI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도 갖고 있죠. 도조라는 그 컴퓨터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 로봇까지 갖고 있어요. 단순히 그게 이제 AI가 장착된 로봇,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뭐 보스턴 로보틱스나 다른 뭐 대한민국에 있는 로봇 회사들과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밸류 체인을 테슬라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꼭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보시다 보면은 이 테슬라만의 차이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4% 올랐습니다. 4% 오르고 90달러로 다시 회복을 했어요. 80달러, 85달러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90달러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됐고요. 뭐 신규 계약 체결 소식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신규 계약에 대한 소식들은 사실 팔란티어 같은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무조건 이제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이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에서 만약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체결 소식이 조금 뜸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하고 장기적인 이 전망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현재로선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부분, 그다음 국방 소프트웨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가 이제 안드릴이나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회사들과 이 방산 관련된 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사실 아직은 큰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5%가 오르고 22달러까지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뭐 GTC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펀더멘탈의 영향을 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 부분에서 아이온큐는 아직도 잘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실질적인 상업화 과정으로 이어지냐는 아직은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온큐에 만약에 이제 투자에 대한 또는 아이온큐를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장기적인 시선으로 꼭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봐보면 이 다음 이제 구글과 아마존, 애플 이거는 좀 세 개 함께 볼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무 큰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보도록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0.7%, 0.6%, 뭐 2% 조금씩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크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아마존은 아마존 AWS가 있죠. 여기에서의 수익이 좀 띄어서 봐보면 AWS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이 두 개가. 예. 여기에서 수익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보면 수익을 조금 나눠 가지고 있다. 나눠 갖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존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한 50% 정도 가져갔다라고 해보면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부분을 조금씩 많이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수익이 조금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AWS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막 만든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구글과는 약간 다르죠. 구글과는 약간 달라요. 구글은 직접 AI를 만들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AWS 안에다가 이렇게 심는 형식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익에, 그다음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2%라고 하면 조금 애플 치고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올랐나라고 봤을 때는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제품 출시가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신제품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나 특히나 중국 시장에 아직은 큰 매출에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게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정확히 실적이 나와 봐야 우리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실적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제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연달아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게 제품인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애플의 혁신이 다시 한번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이제 계속 이제 정책 구간인 것 같아요. 사실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 구간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당 회사들의 펀더멘탈, 즉 AI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나,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이슈들을 보도록 해보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트럼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트럼프가 뭐 지금 약간은 이 연방준비 제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봐주고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조금 장기적인 시선을 갖고 연방준비 제도와 조금 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는 결론이죠. 예, 지금은 사실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그 몇 달간에 정말 많은 계약을 진행을 하고 서명을 하긴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준 사례는 트럼프가 맨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테슬라가 잠깐 올랐었던 거,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는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걱정도 많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인 주식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펀더멘탈 하나다. 이 펀더멘탈 하나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럼 그 펀더멘탈은 어떤 펀더멘탈? AI를 필두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아까 AWS 같은 거, 그다음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다른 분야들도 있겠죠. 뭐 에너지나 그다음에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양자 컴퓨팅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펀더멘탈이 아무리 튼튼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적인 증시 현황도 지금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S&P 500이 6천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큰 대선이란, 미국의 대선이란 이슈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뉴스들도 한번 보시면 이 관세가 사실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관세라는 단어를 필두로 주가뿐만 아니라 달러 증시, 뭐 종전, 그다음 전투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증시죠. 그다음에 증권사의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촉발된 지점은 사실 뭐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뭐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단순해서 쉽죠. 근데 그게 단순히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미국 이전부터 쌓여온 부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주요 지수들 여러분들이 이것들도 사실 저도 이걸 상세하게 다 보진 못해요. 네, 그걸 다 알 정도로 제가 지식이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보면서 뭐 미국 우선적으로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최소한 크게 흔들렸을까? 그것쯤은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뉴스만으로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S&P 500에 대한 이 빅 맵도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구글 파이낸스에 있는 이 금융 뉴스, 세계 시장에 대한 금융 뉴스들도 보면서 어떤 뉴스들, 그러니까 어떤 그 단서들, 신호들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보기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크게 나온 뉴스들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딥L이라는 AI 도구를 활용해서 번역을 해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해보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그다음에 지표와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알아둬야 할 사항,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뭐 The Fed Preferred Inflation Gauge and Terrify Talk.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 Terrify에 대한 단어가 미국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Terrify는 무슨 뜻이냐? 예,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관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이 관세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사실 우린 되게 지칠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흔들릴지, 언제까지 불확실할지. 근데 지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좋아하고 떨어져서 안 좋아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도 이게 큰 흐름에 있어서 관세가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함께 보는 게 있는데, 인베스팅 여기 사이트에서 전 무료로 그냥 보고 있어요. 무료로 여기에다 워렌 버핏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워렌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함께 이렇게 서류 제출한 것까지 공식적인 자료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위표를 살펴보는데 워렌 버핏이 어떤 주가를 조금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 그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거의 안 팔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 갖고 있었다가 지금 28%까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버크셔가 이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을까? 그 다음에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버크셔는 뱅크를 갖고 있을까? 그다음 코카콜라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죠. 버핏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버핏이 아침마다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테크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버핏 같은 경우가 굉장히 투자 원칙이 투철한 부분이잖아요. 투철한 이제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도 잊지 않는 거, 두 번째도 잃지 않는 거, 세 번째도 잃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 동안의 주가 변동 기록을 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이 정도인데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보유 종목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S&P 500을 어떻게 보면 이겼다라는 뜻이죠.
흔히 말해서 시장을 이겼다. 근데 3년치로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나 1년치로 봐보면 어느 정도 이게 상회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흔히 말하는 대가들은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사실 어떤 주식에 투자했다기보다도 왜 그 회사를 선택했을까 관점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쉐브론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애플이나 그다음 뱅크, 코카콜라 이 회사는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뭐 미국의 은행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한국에서의 은행의 관점보다도 미국에서의 은행 관점은 조금 다르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카콜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는 음료 중에 하나죠.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소비재로서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 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면적인 부분과 그다음 세부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이제 증시 동향에 대해서 미국 증시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내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